여러분, 이번 연휴에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묵은 때를 싹 벗겨내는 기분으로 집 청소도 하고 또 집 정리도 하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면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마지막 순간까지 막 버릴까 말까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집에서 버려야 할 것이 먼저 신발장 안에 있는데요. 바로 낡은 운동화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구입한 옷은 굉장히 오래 입는 편인데요. 운동화만큼은 오래 신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운동화를 사놓기만 하고 신발장에 모셔놓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우리 라차님들은 매일 운동화 신고 열심히 걷고 움직일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수명이 다한 운동화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밑창이 다른 운동화일수록 이렇게 발을 내디딜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오롯이 근육, 인대, 뼈로 전달이 되면서 안 아프던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족저 근막염부터 무릎, 척추 질환 등 여러 가지 병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운동 생리학자들은 300마일, 그러니까 480km 정도를 뛰었을 때 운동화의 수명이 다한다고 보는데요. 성인 남성의 보폭을 평균 한 50에서 60cm, 그리고 여성은 40에서 50cm라고 했을 때 매일 만보를 걷는다면 약 5km 정도가 되는데요. 480km니까 한 96일, 그러니까 3개월하고 조금 남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뛰는 분이라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뛰기보다는 걷기 위주로 하는 분이라면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운동화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를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은 밑창이 많이 닳기 전에 이 밑창을 주기적으로 보강을 하면은 더 오래 신을 수가 있어요.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집에 두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오래된 약과 영양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고 다 먹지 못한 약들, 그리고 사놓고도 뜯지도 않은 영양제라도 오래되었다면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해요. 이 약이나 영양제는요,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변질되면서 효능이 떨어지고 또 간에도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알약은 보통 전분에 여러 가지 양리 성분을 더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전분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한 전분을 먹게 돼요. 그리고 연질 캡슐도 젤라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단백질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제약은 조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넘었다면 폐기하셔야 하고요. 개봉하지 않은 진통제나 영양제 같은 경우도 1년이 넘었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 시럽 같은 물약은 유통기한이 더 짧아요. 그래서 개봉한 지 4주가 되었다면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이나 영양제를 버릴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반출 시에는 이 수질 오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약, 알약, 연고처럼 이렇게 유형별로 모았다가 집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폐기하시는 것이 좋아요.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주기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칫솔입니다. 여러분이 칫솔의 세균 번식수가 변기보다 200배나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자주 생긴다면 내가 혹 이 칫솔 관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통은 이 칫솔모가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쓰다가 교체하는 분들이 많은데, 치주과학회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3개월 사용한 칫솔은 새 칫솔보다 이 치태 제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칫솔모가 벌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사용한 지 한 3-4개월이 지났다면 버리시고 새 칫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 교체가 양치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데요. 구강질환이나 감기를 앓고 난 후라면은 다 낫고 난 후에 쓰던 칫솔은 버리고 새 칫솔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칫솔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 시작한 날짜를 칫솔에 적어두는 것도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사용하는 동안에 최대한 이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 칫솔에 음식물이나 치약이 남아있지 않게 여러 번 잘 헹궈준 후에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화장실보다는 되도록이면 햇빛이 잘 들고 습하지 않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버려야 할 것 네 번째는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아까워하실 것 같은데요. 안 쓰는 화장품입니다. 개봉하고 잘 안 쓰는 화장품이나 받아놓은 샘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해요. 특히 이 눈의 점막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개봉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반드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스킨이나 로션 같은 기초 화장품은 보통 유통기한이 1년, 그리고 에센스나 영양크림은 8개월, 또 비타민C나 레티놀처럼 뭔가 좋은 게 막 들어간 고기능성 화장품은요, 더 짧아요. 6개월입니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류는 1년이고요. 또 볼터치,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1에서 2년이에요. 또 입에 닿는 화장품은 오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액상 타입의 이런 립 틴트는 6개월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립스틱은 1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장품은 이 보관하는 환경에 따라서도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색과 향이 변했거나 이 화장품 층이 분리되어 있거나 발랐는데 뭔가 예전 같지 않다면 피부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집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5번째는 오래된 기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에 있는 각종 기름들 유통기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음식 중에서 가장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인데요. 이 기름은 공기와 맞닿으면서부터 산패가 시작이 되는데 외형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방심하기가 쉽고요. 또 부패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복통설사가 생기면서 위장관으로 바로 배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산패한 기름은 의외로 잘 배출이 되지 않아서 한번 들어오면 문 밖으로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독성이 가득한 이 산패한 기름은 체내에 잘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암 환자분들이 산패한 기름을 자주 섭취한다면 건강이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약처에서 고시한 기름의 유통기한을 보면은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 그리고 나머지 기름들은 보통 1년인데요. 모두 다 개봉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고요. 들기름은 3개월이 넘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관 방법과 환경에 따라서도 기름의 산패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어두워졌거나 쩐내가 나는 기름이라면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즉각 폐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때로는 버리는 것이 건강의 미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